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 전에 다른 플랫폼 말고 팟빵은 이제 너무 또 짧으면 클릭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팟빵은 좀 짧다 싶으면은 전날 거 그리고 이제 오늘 거 해가지고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영국 텔레그라프 소식에 따르면 사우스햄튼의 호이비에르는 결국 토트넘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원한다라고 확고히 밝힌 이후 토트넘은 사우스햄튼과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사우스햄튼이 에버튼이 제시한 2,500만 파운드 380억의 오퍼를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이비에르는 토트넘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내부에선 호이비에르 영입을 자신하고 있고 에버튼도 자신들을 거절하고 그가 토트넘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 건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의 가격에 맞춰줄 수 있느냐에 달렸는데 호이비에르의 강한 토트넘 합류 의지 덕분에 결국 합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물음표 말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음표만 올리시면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조금 글 쓰는데 귀찮더라도 조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반통 케이크크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생방 축뉴스 간만에 왔습니다. 아, 축광통키님. 좋아. 9개 후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게시인데, 게시. 큰 금액이고, 100개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생방 축구뉴스 간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재하고는 이제 포지션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는 이전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김민재는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마르카 기사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세티엔의 후임으로 로랑 블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키케 세티엔 감독을 대체하려는 바르셀로나는 전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했었던 로랑 블랑을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티엔 감독은 라리가 우승을 놓치면서 감독직이 위태로운 상황이며 바르셀로나는 대체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클럽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패할 경우 감독 자리가 바뀔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키프에 따르면 블랑이 이 감독 후보군에 올라가 있고 디렉터 아비달이 이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르키프는 블랑 역시 2016년 파리 생제르맹 감독 자리를 떠난 이후로 아직까지 감독직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감독 자리에 본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블랑이 이 바르셀로나 관련돼서 또 감독직에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가 봅니다. 기성용 효과의 FC 서울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기성용 영입 소식에 서울 팬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용 영입 소식을 알리는 서울 공식 인스타그램 좋아요 숫자는 현재 치솟고 있으며 평소 게시글 좋아요 수와 비교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유니폼 판매량도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서울 관계자는 단 이틀 만에 월 평균 판매량을 넘어섰다면서 홈 유니폼의 경우 주요 사이즈들이 매진되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팬파크에서 일하는 관계자 역시
현재 부재중 전화를 포함해 기성용 유니폼 구매를 묻는 전화가 200건 이상 걸려왔으며 오늘도 주문이 폭주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은 기성용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도 계획 중에 있으며 스타 플레이어 영입 효과에 서울의 마케팅 활동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기성용 등록을 했으니까 출전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선수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 기성용 선수가 서울이라는 팀에 어느 정도 녹아들 수 있는지는 최용수 감독이 판단할 거니까요. 네,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언제 나올지는. 네, 안녕하세요. 라리가 그라나다가 솔다도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2021년까지라고 하며 그라나다는 라리가 이번 시즌에 7위로 마감을 했고 솔다도는 리그에서만 33경기를 뛰며 7골을 넣었습니다. 그라나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되게 좋은 성적, 7위라는 이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솔다도도 골수는 7골이면 사람들이 7골 그 많은 거 아니지 않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38경기 중에 33경기를 또 리그에서 뛸 정도로 이제 활용 가치가 높았던 솔다도니까요. 또 2021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은 게리 네빌은 오늘 새벽에 열렸던 맨유와 웨스트햄전에서 나왔던 포그바의 PK 헌납은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맨유는 전반전 종료전 포수멘사가 30야드 떨어진 곳에서 반칙을 내줘서 안토니오가 프리킥을 얻어냈고 데클란 라이스는 이후 슛을 찼으며 처음에는 그 슛이 포그바의 얼굴을 강타한 것으로 보였었지만 VAR을 보니까 포그바가 팔로 쳐낸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PK가 주어졌고 안토니오는 PK를 성공시키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포그바에게서 나왔던 쓰레기 같은 행동이었다. 창피하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네빌 인터뷰만 있던 게 아니라 이 에브라도 인터뷰를 했는데 에브라는 좀 세게 말했더라고요. 모든 맨유 팬들은 그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포그바가 피를 흘리지 않고 일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가 손을 썼다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번 일은 포그바를 용서하기는 어렵다.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좀 이제 세게 말했더라고요. 피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가 싶긴 한데 저는 이거를 이제 중계하면서 봤죠.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쫄보여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포그바가 그때 저는 손을 썼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슈팅도 너무 강했고 나한테도 그렇게 갑자기 오면 손이 올라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많은 기사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람이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는 나왔지만 근데 포그바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 손이 나가기보다는 몸을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 그 박스 안에서 그런 위험한 행동보다는 다른 행동을 했을 거다라고 또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 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같긴 하지만 그렇게 집중했더라면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보니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대1로 이제 경기가 비기는데 포그바의 선제골, 이 PK 이게 상황이 선제골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좀
뭐 이게 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왜 피했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행동이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잠깐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 뭐 맨유 팬들 댓글 보니까 그래 뭐 네빌이었으면 에브라였으면 그랬을 수도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맨유 팬이 아니어가지고 그 선수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는 잘 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조금 심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맨유하고 웨스트햄 경기에서 이제 킹 오브 더 매치, 네. 킹 오브 더 매치는 그린우드가 또 되었네요. 네. 경기를 봤는데 뭐 그린우드 그 골 장면을 다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그린우드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들의 이제 퍼스트 터치를 특히나 이제 좀 클래스 있는 퍼스트 터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린우드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는 부분 그린우드의 이제 슈팅 타이밍 왼발로 퍼스터치 잡아두고 잔발 살짝 구르다가 반 템포 정도 빠른 템포로 이제 박스 안에서 슈팅을 가져가는데 되게 정말 네, 이 선수는 그 슈팅 타이밍에서는 뭔가 좀 본인만의 그 장점 그리고 본인만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진짜 볼 때마다 이 선수는 박스 안에서 볼만 잡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구나. 네. 정말 그것도 기록도 세웠잖아요 어제. 물론 이제 팀이 비기는 바람에 좀 그 기록이 빛을 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온 기록이고 그린우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네. 순간순간 박스 안에서 번뜩이는 것도 있고 네. 아주 재밌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포그바가 쳐다보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또 오늘 새벽에 리버풀 대 첼시의 경기가 있었죠. 네. 5대3이라는 다득점 경기가 나왔는데 뭐 이날 평점이 또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나온 평점이 알리송이 5점, 아놀드 8점, 그다음 고메즈 6점, 반다이크 6점, 로버트슨 7점, 케이타 7점, 파비뉴 7점, 바이날둠 7점, 마네 6점, 피르미누 7점, 살라 6점. 네, 이렇게 선발에 선수들이 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왔고요. 첼시는 케파가 4점, 제임스가 5점, 탄코가 5점, 주마가 5점, 리드거가 5점, 알론소가 5점, 조르지니 5점, 코바치치 5점, 윌리안 6점, 마운트 6점, 지루 6점 이렇게 평점을 받았네요. 맨 오브 더 매치는 아놀드가 받았습니다. 또 리버풀이 5골 넣으면서 나비 케이타, 아놀드, 바이날둠, 피르미누, 옥체미 이렇게 골을 넣었고 첼시는 지루, 타미, 그 다음에 필리식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아주 그 4대3까지 쫓아갈 때는 와 이것이 또 첼시가 쫓아가나? 동점까지 가나? 3대0이었던 경기가 막 그렇게 가니까 원래 리버풀이 3골 먼저 넣었었잖아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저도 이거를 라이브로 못 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고 나서 스코어 확인하고 그다음 뭐 이제 글 같은 거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보기로 보면서 봤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골이 워낙 많이 터져가지고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초반부터 막판까지 쭉 골이 터지면서 네, 재밌었고 또 골들 퀄리티가 아주 괜찮았어가지고 네, 볼만하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뭐 네이버 다시 보기 같은 거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케파 관련돼서 저도 처음에 케파가 골을 먹힐 때는 그 이제 저도 이제 원래 글 먼저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케파 관련해서 비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는데 처음에는 골 먹히는 거 보고 저거를 케파라고 해도 이 좀 막기 어렵지 않나? 이게 좀 골들이 되게 좀 약간 파워도 세고 코스도 너무 약간 어렵고 저거는 케파도 조금 빡세지 않나 싶었는데 그 5골 먹히면서 케파의 뭐랄까 좀 약간 근성?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솔직히 골키퍼들 봤을 때 이제 좀 이 선수가 이 골키퍼가 뭐 막으려고 하는 의지나 뭐 이런 게 좀 안 보이면 이게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건 좀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좀 약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의 케파 저도 보면서 이래서 욕먹었구나. 이래서 물론 케파가 이런 거는 먹힐만 하다고 나도 생각은 들지만 이래서 욕먹은 거구나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케파 관련돼서 현지에서도 뭐 이제 전문가들 뭐 케파 골키퍼 그러니까 첼시가 골키퍼에 관심을 갖는 게 괜히 갖는 게 아니다. 아니면 뭐 케파를 바꾸지 않으면 뭐 첼시는 더 발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 하더라고요. 네. 케파가 또 현지에서도 많이 또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챔피언십에 있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이 프리미어리그 복귀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더비 카운티에게 작년에 패배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도 올 시즌은 우승하고 당당하게 다이렉트 승격을 확정 지었는데 그리고 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도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하면서 승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도 2위를 확정 지으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 2위는 다이렉트 승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리즈 유나이티드,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이 승격을 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제가 이제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김두현 있을 때 리그 이제 챔피언십 우승하면서 다이렉트 승격했던 게 기억나네요. 진짜 챔피언십 제가 알기로는 44경기? 이렇게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기 레이스 하면서 이 승점 관리 그다음 뭐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챔피언십을 제가 챙겨보는 거 아니지만 이제 뭐 한 라운드 좀 지나면 지금 누가 챔피언십에서 뭐 1, 2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엄청 살얼음 판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브렌트포드 이 팀하고 엄청 살얼음 판을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이 아주 운이 좋게 또 2위를 확정짓게 돼가지고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돌이라고 이제 부르는 팀이기도 아니 고돌이라고 이제 애칭이 있죠 또 이제 그 엠블럼 때문에. 태국 메시라 불리우고 있는 송크라신이 독일 분데스리가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태국의 이제 이 송크라신 미드필더예요. 2선을 뛸 수 있는 자원인데 유럽 도전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속사를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바꾼 해당 회사는 다수의 태국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 팀들과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FMC라는 회사로 바꾸었는데 이곳은 송크라신을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에 뛰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뭐 이전부터 다들 알고 있는 뭐 축구계에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며 실제로 이 회사는 이번 시즌에도 이번 끝난 시즌에도 몇몇 분데스리가 중위권 클럽들에게 송크라신의 프로필을 전달했었다라고 합니다. 선수 본인 역시 유럽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 송크라신 그 J리그 현재 뛰고 있잖아요. J리그에서도 좀 잘 하고 있는 선수고 저도 이 선수 이제 궁금해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뭐 하이라이트는 J리그에서도 이제 잘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동남아 선수들이 아직 유럽 진출을 많이 한 경우는 없잖아요. 성공한 사례도 사실 없고. 근데 이제 베트남의 바나우 현재 이제 헤르타 벨린이 아니지.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이제 풀백으로 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도 그 사례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꽁푸왕은 뭐 슈투트라이던 벨기에 있긴 했었는데 뭐 못 뛰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다시 자국으로. 네, 송구라신이 또 태국의 메시라 불리우고 있고 유망한 선수라고 이제 태국에서도 아주 주목하고 있는 선수인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선수의 프로필을 유럽에 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주드 벨링엄의 눈물겨운 이별이 화제입니다. 10대 선수로서 현재 센세이션을 보이고 있는 이 주드 벨링엄은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선수는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이제 남은 경기,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버밍엄에서 이제 치르려고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금액은 2,300만 유로, 320억 정도입니다. 이 이적료에 이제 이적하게 된 것은 확정되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르트문트로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17살인 이 선수는 버밍엄을 위한 마지막 경기에 나섰었고, 그 경기에서는 버밍엄 시티가 더비 카운티에게 3대1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이 벨링엄이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말하길 슬픔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울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으며, 나는 버밍엄을 사랑한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벨링엄은 이 버밍엄에서 41번에 출전을 했고 4골 2개의 도움으로 2019-20 시즌, 이번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도르트문트로 가서 뛰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됐는데 타팀 팬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벨링엄에게 약간 안 좋은 소리를 좀 했더라고요. 흑인은 돈만 바란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시즌 아스날 홈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옆구리에 흰색의 삼선, 네, 그리고 이제 라운드 형식의 유니폼인 것 같아요. 아스날 유니폼 항상 좀 깔끔하죠. 네. 정면에 이제 패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여요. 네. 그래도 가까이 봐도 깔끔하지 않을까. 한편 다음 시즌 그 생트티엔으로 임대 갔었던 살리바가 돌아오면 4번을 달고 뛸 것 같으며, 사카 귀염둥이 사카는 7번을 달고 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스날 그 홈페이지에는 그 선수들의 새로운 등번호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이적 자금 15억을 해킹을 시도한 해킹범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커들이 경기 도중 클럽의 전산을 멈추게 해서 이적 자금을 빼돌리려고 했던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커들은 협상 중이었던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디렉터 이메일을 해킹한 이후에 100만 파운드 15억을 빼돌렸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의 개입으로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스포츠 사업이
다른 사업들보다 2배 수치인 70%의 영국 내 이 스포츠 사업들이 해킹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워낙에 좀 뭐랄까 큰 금액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영국 내에서는 스포츠 사업에서 네, 70%의 해킹을 당한다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비아레알이 이제 에메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3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비아레알이 이전 감독을 경질했다. 에메리가 올 것이다. 이는 뭐 확실하다. 스페인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피셜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네, 에메리가 비아레알과 3년 계약을 맺었고요. 비아레알은 라리가 5위로 마감하면서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성추행을 부인한 다비드 비아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뉴욕시티에서 인턴을 하던 여성이 이 다비드 비아가 매일 자신을 터치했었고 상사는 이것을 우습게 생각했고 비아는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매일 나를 괴롭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뉴욕시티는 성명서를 냈고 외부 SNS에서 나온 얘기를 주목하고 조직 내에서 어떤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작년 12월이죠. 일본에서 은퇴를 한 비아는 트위터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 반대하며 이러한 고발을 허위라고 부인한 상태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지난 주말까지 이것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는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뉴욕에서 4년간 뛰면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어. 반말이었네. 죄송합니다. 존경을 표현했으며 추가로 클럽에서 나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며 언론과 팬들에게 무죄 추정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비아가 이게 원래 이 여자분이 먼저 그 주장한 게 사실 한 이틀 전인가 나왔던 건데 오늘 또 이제 비아가 자기 이야기를 또 인터뷰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사도 성실히 받을 거라고 하니까요. 네, 이 비아가 뉴욕 FC 뛸 때에 있었던 뭐 일이었나 봅니다. 뭐 여자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라 이게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와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보신 분들은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